김정우 꼭 풀기.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이제 이론 수업 했으니까 이제 반드시 기출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되죠. 제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꼭 풀어야 할 기출 문제. 기출 문제 중에서 이 이론을 공부를 해서 반드시 꼭 풀어야 될 기출 문제. 일명 꼭 풀기, 꼭 풀기, 꼭 풀기. 코 풀기 아니에요. 꼭 풀기. 이렇게 이론 내용 해주고 이 기출 문제 중에서 반드시 풀고 가야 될 문제 따로 선별해서 이걸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풀면 합격이에요. 예를 풀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설명 열심히 잘 들었는지는 문제 풀 때 발휘가 될 거예요. 얼만큼 집중했는지는 문제 풀 때 잘 발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리는 거 있죠. 이게 여러분 상식으로 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일단 풀 수 있는 거 풀어보고 안 풀리는 것들도 있죠. 안 풀리는 건 복습할 때 안 풀린 건 어떻게 될까요? 얘를 그냥 풀면 안 되고 항상 합격서를 옆에 두고 푸세요. 그러니까 항상 기출문제를 풀 땐 옆에다 합격서를 딱 끼워두고 푸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막히면 이제 쭉 풀어보고 답이 잘 안 보이면 그냥 제발 찍지 마세요. 그냥 찍지 마시고 합격서를 찾아보시고 아 이거였지 이렇게 하고 답을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공부가 돼요. 그냥 무턱대로 처음에는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건 꼭 합격서를 보면서 잘 푸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봅시다. 자, 이게 첫 번째가요. 28회 기출문제입니다. 28회. 지금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가 아직 출간이 되지 않았으니까 출간되기 전까지는 자료에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나중에 기출문제 나오면 그 기출문제 페이지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28회 때 출제됐던 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져진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저당권의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 이전적 승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전적 승계에 대비되는 개념이 뭐죠? 설정적 승계. 그러면 권리를 발생시켜주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게 이전이죠?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모두 다 넘겨받는 건 이전적 승계. 사용가치, 교환가치 중 어느 하나만 넘겨받는 건 설정적 승계. 이 저당권의 설정은 무슨 가치만 넘겨받는 거죠? 교환가치만 딸랑 넘겨받는 거니까 얘는 이전적 승계다, 설정적 승계다. 설정적 승계. 그럼 이전적 승계로 되어 있으니까 OX, X. 답을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는 이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것만 풀면 된다 그랬는데 답만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답만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5가지 질문을 다 아는 거예요. 5개 다 아는 거. 답 골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요거 소유권의 폭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요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뭐 있죠?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폭이 이게 생각이 나지 않으면 합격서를 보고 아 이거 있었지 합격서 잘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출문제하고 합격서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소유권의 폭이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맞죠? 그 다음 3번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책의 통지. 이건 뭐냐면 그 승낙을 보낼 때 제때 도달할 수 있도록 보냈어요. 근데 이게 사고에 의해서 연착이 된 거예요. 그럼 청약자는 너의 승낙이 나에게 늦게 도달됐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게 연착의 통지라는 건데 여기는 뭐가 키워드일까요? 통지. 무슨 통지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뭐죠? 관념의 통지. 자, 이건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까요? 얘는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냐면 준법률행위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두 가지 있다죠. 뭐죠?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 자, 봅시다. 의사의 통지 읽어보겠어요. 의사의 통지 뭐죠? 최고, 그 다음에 거절. 관념의 통지 3개. 각종의 통지, 채권 양도의 통지 승낙, 대리권 수의 표시. 자, 그럼 이건 무슨 통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갑시다. 무주물 선점. 그러니까 주인 업무 물건을 내가 선점을 했어요. 소유권이 나한테 처음 생기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뭐죠? 원시 취득. 자, 그러면 이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얘가 뭐가 있을까요?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얘. 자, 이건 합격서를 봅시다. 이게 원시 취득은 법에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자, 합격서 11페이지 보시면 합격서 11페이지. 자, 거기 쭉 위로 올라가실까요? 권리의 발생 부분에 원시 취득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거 1번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원시 취득은 뜻이 뭐죠?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 생기는 것. 그리고 이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거 읽어봅시다. 뭐 있죠?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그다음 취득 시효, 그다음에 선의 취득, 그다음 선점, 습득, 발견, 그리고 첨부제도 세 가지 있죠. 부합, 혼합, 가공. 맨 끝에 매매로 인한 채권 취득. 자, 이거 출발해볼까요? 이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거 꼭 기억합시다. 문제 풀려면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그 다음에 취득 시효, 그 다음 선의 취득. 이거 세트입니다. 선점, 습득, 발견, 무조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제도 3개. 부합, 혼합, 가공. 끝에 조심하셔야 되죠. 매매로 인한 채권 취득은 어디에 해당한다? 원시 취득. 이 정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5번 갑시다.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오! 나왔네요. 최고, 거절. 이런 건 뭐라 그러죠? 얘는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 자, 다음 34회 때 출제됐던 거. 작년입니다. 작년에 출제됐던 거 해봅시다.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자, 1번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 그냥 비용 상환 청구권 하시면 되겠어요.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이건 형성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건 34회 때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35회 때도 날 가능성이 높아서 이 개념을 한번 좀 연습을 좀 하고 갑시다. 청구권과 형성권의 구별. 그러니까 원래 권리를 분류할 때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이렇게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게 청구권하고 형성권을 구별하는 겁니다. 출발 좀 보실까요? 청구권과 형성권의 구별. 자, 이건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봅시다. 먼저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을과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매도인 갑의 권리가 뭐죠? 매도인의 권리가 을에게 돈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죠?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죠. 이거 청구권. 그럼 이때 을이 갑으로부터 대금 지급 청구를 받고 을이 이에 대해서 대금을 주는 행위를 해야만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달성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청구권은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반드시 상대방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한다?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청구권은 법률 효과가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뭐가 있어야 한다?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화살표 잘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사기. 이때 사기 당했으니까 갑은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을까요? 취소할 수 있죠. 취소. 그럼 사기 당했으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돼요. 어쨌든 취소하게 되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땐 을이 승낙을 해야만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아니면 승낙이 없어도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승낙이 없어도 효력이 상실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취소의 경우는 상대방의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직접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직접 변동한 권리를 이걸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별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청구권은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상대방의 뭐가 있어야 한다?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형성권은 이제 형성한다는 거죠.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대신 뭐에 의해서?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직접 만들어지는 걸 이걸 형성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형성권은 법률 효과가 생길 때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그냥 이름 가지고 구별하면 돼요. 여기 대금 지급 청구권 이라고 돼 있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대금 지급 청구권, 그다음 차임 지급 청구권, 지료 지급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청구권으로 돼 있으면 대부분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다 청구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갑시다. 1번. 이건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형성권이 아니죠. 형성권이 아니고 뭐죠? 청구권. 형성권으로는 나중에 많이 배웁니다. 취소권, 그다음 해제권, 그다음 해지권, 추인권, 예약 완결권, 환매권 많이 배워요.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변동하는 건 뭐라고 하고? 형성권이라고 하고, 상대방이 승낙했을 때 법률 효과가 생기는 권리는 청구권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건 그냥 비용 상환 청구권인 거니까 그냥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자, 답은 1번 골랐고요. 그다음 2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행위 되죠?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어디다가 정리를 해야 돼요? 양면지. 양, 채권, 양도, 면, 채무, 면제, 지식, 재산권의 양도. 그럼 이
채권 양도니까 이건 주물권액이 맞죠? 3번 갑시다. 요거 매매나 매매 계약을 통해 뒤에 봐야 되겠네. 매매 계약을 통해서 뭘 취득했죠? 소유권. 그럼 차근차근 해봅시다.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 이전적 승계인가요? 설정적 승계인가요? 이거 사용가치, 교환가치 다 넘겨받는 거니까 이전적 승계. 특정 승계예요, 포괄 승계예요? 이거 부동산 하나 딱 찍어서 넘겨주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특정 승계. 그 다음 4번 갑시다. 여기 보니까 여기 키워드죠. 뭐죠? 취득쇼. 그럼 취득쇼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 이건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그 다음에 5번 무권 대리에서 또 나왔네요. 이거 최고 거절, 뭐죠? 얘는 의사의 통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18회 때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재밌죠? 자, 먼저 해봅시다.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여기는 권리에 뭘 물어봤죠? 변도. 이렇게 옛날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사례로 되어 있는 건 이건 응용 문제로 35회 때 내기가 좋아요. 이건 그 옛날 거긴 하지만 꼭 풀어야 될 기출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옛날 거 중에서라도 꼭 풀어야 될 기출문제를 따로 선별해서 여러분에게 풀어주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1번은 뭐가 키워드죠? 신축.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소유권 처음 취득하는 거죠? 이거 뭐죠? 원시 취득. 그 다음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이 토지 가지고 있으니까 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이겁니다. 이건 저당권을 설정 받은 거니까 무슨 가치 넘겨받은 거죠? 교환 가치를 넘겨받은 거죠. 그럼 이건 승계 취득이고 이전적 승계예요, 설정적 승계? 설정적 승계. 이거 맞죠?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얘는 뭐가 키워드죠? 순위 승계. 그러니까 1번 저당권을 소멸했을 때 2번 저당권이 그대로 있지 않고 1번으로 올라가죠. 이건 2번에 힘을 가지고 있다가 1번으로 힘이 바뀌는 힘이 바뀌는 거죠. 순위 승계. 이건 힘이 바뀌는 거니까 힘이 바뀌는 건 뭐라 그래요? 작용의 변경. 얘는 내용상 변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여기 답이네요. 4번에 갑시다. 4번 매각. 매각. 그랬으니까 갑의 소유권은 없어지고 을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갑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이 상대적으로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멸인 거예요? 상대적 소멸. 세 가지가 내용이 똑같은 건데 똑같은 세 가지가 뭘까요? 이게 이전적 승계, 그 다음 주체의 변경, 상대적 소멸의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주상 이전적 승계, 주체의 변경, 상대적 소멸의 내용이 같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갑시다. 5번은 뭐가 키워드일까요? 상속은 한꺼번에 소유권 확 넘어오는 거죠. 그럼 상속은 일단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고 이전적 승계예요, 설정적 승계예요? 이전적 승계. 특정 승계예요, 포괄 승계예요? 포괄 승계. 이전적 승계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O 맞죠? 그 다음에 17회 때 아주 옛날에 출제됐던 내용인데 요거 한번 풀 필요가 꼭 있어요. 자, 얘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자,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인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자, 먼저 의인사표시 밑줄 해볼까요? 의인사표시. 얘는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요건이에요? 청약의 의인사표시와 승낙의 의인사표시가 모여서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 청약의 의인사표시, 승낙의 의인사표시는 이건 계약을 구성하는 계계사실이니까 얘는 법률 사실이라고 그러죠. 의인사표시 자체는 그냥 법률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합치가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이 만들어지고 임대차 계약, 매매계약은 얘는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 그 다음 법률 요건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죠? 법률 요건에 두 가지가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죠. 이게 수업 전에 들을 때 끄떡끄떡 하는 거 가지고 문제가 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안 되면 자꾸 강의 다시 보고 확인하면서 학교에서 확인하면서 푸셔야 돼요. 이 법률 요건의 두 가지가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두 가지는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의인사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고 이건 의인사표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법률 요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 어떤 사정을 모르는 걸 뭐라고 하죠? 선의. 어떤 사정을 아는 걸 악의. 얘는 법률 사실이죠.
근데 이 법률 사실 중에서 안다 모른다는 걸 법적으로 표현할 때 이걸 관념이라 그래요. 관념. 그다음에 이 안다 모른다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마음속 안에만 있는 거예요? 마음속 안에만 있는 거죠. 이걸 관념적 용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갑시다. 시간의 경과, 출생했다, 사망했다, 기간 경과했다. 이건 사람의 정신적 경우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법률 사실이 맞는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사건. 그 다음에 4번에 갑시다. 4번은 무건 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이 뭐라 되죠? 최고. 또 나왔네요. 최고, 거절. 이거 뭐죠? 의사의 통지. 맞죠? 최고, 거절,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게 5번입니다. 5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는 이게 최고라는 단어입니다. 최고, 최고. 아까 무건들이 설명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매각에 관한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을이 자기가 마치 갑의 대리인인 것처럼 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게 바로 무건대리 행위죠. 무건대리 행위. 그럼 이때 요 무건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 갑은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추인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럼 이 계약은 유효하게 되죠. 유효. 그다음 추인을 거절했어요. 추인 거절. 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돼요. 그러면 상대방 병은 본인이 추인을 할 건지 추인을 거절할 건지가 병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갑에게 너 추인할래 말래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최고. 최고. 물어봤는데 본인이 확답을 했어요. 추인을 하겠다든가 추인을 거절하겠다든가 확답을 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효과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근데 본인이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묵묵부답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물어봤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거야. 이건 찬성의 원칙이에요? 거절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럼 찬성의 원칙이다? 거절의 원칙이다? 찬성이에요? 거절이에요? 야, 너 나랑 밥 같이 먹을래?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같이 먹겠다는 거야? 안 먹겠다는 거예요? 너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민법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나랑 같이 학원에 남아서 공부할래?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죠. 느낌이 좀 오죠? 저 300만 원만 빌려줄래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빌려주겠다는 거야? 안 빌려주겠다는 거야? 안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찬성의 원칙이다? 거절의 원칙이다? 거절. 그러면 추인 여부에 관한 확답을 촉구했는데 요 본인이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추인을 뭐 한 것으로 보죠? 거절. 그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봤으니까 이 계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됐다는 겁니다. 무효? 이거 어렵진 않죠. 자, 그럼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에 관한 확답을 촉구했는데 본인이 확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추인 거절이 돼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밑에 계약이 무효가 되는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법률행위 때문이에요? 법률 규정 때문이에요? 아니 막 찍으면 안 된다니까. 아까 법률 요건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두 가지는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의사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추인을 했을 때 또 추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이 계약이 유효하게 된 거죠. 그럼 이때 유효하게 된 이유는 법률행위 때문이다. 법률 규정 때문이다. 법률 행위 때문에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보면 지금 최고 물어봤는데 뭘 하지 않은 거야? 확답을 하지 않은 거죠. 얘는 의사표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법률 효과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건 법률행위 때문이다. 법률 규정 때문이다. 법률 규정 때문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봐봐요. 이건 뭐냐면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 근데 을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너 해제할래 말래 물어봤다는 거야. 물어봤는데 갑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은 거야. 그럼 이 해제권이 뭐 한다?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게 포인트죠. 뭘 하지 않았다? 통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의사표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가 생기는 건 당사자의 의사 때문이다 아니다? 아니죠. 의사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일까요? 법률 규정 때문. 법률 규정. 그래서 요 내용을 꼭 알고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법률 요건에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예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이건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법률 행위.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 있는데 법률 효과가 생겼다면 얘는 뭐 때문이다? 법률 규정 때문이다. 이거 꼭 잘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정답은 5번. 자, 그다음
33회 때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이건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문제 드리니까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갑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얘는 문제 풀기 전에 미리 좀 정리를 좀 하고 있어야 되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뭐가 있죠? 3개. 유언유증, 또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리고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있죠. 그럼 이건 취소, 그 다음에 추인, 그 다음 동의, 해제. 이거 딱 보니까 뭐 생각나요? 이거 동철이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막 포기한 거죠. 얘는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들이고, 이거 유증, 유언유증. 그랬으니 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빨리 푸는 거예요. 자, 하나 더 갑시다. 32회 때 출제됐던 내용인데요. 풀어보겠어요?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못 찾으라는 소리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고르라는 거죠. 3개. 뭐 있죠?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뭐 찾으면 돼요? 이거 고르면 되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고르면 됩니다. 공유 지분의 포기, 그 다음 취득시 얘기 포기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이게 상추, 상계, 추인. 다 얘네들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24회 때. 이런 유의 문제는 계속 나온다는 거죠.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연결 문제. 자, 해보겠어요? 첫 번째, 요거 교환, 그 다음에 채권행위 그랬네요. 그럼 얘는 문제 풀 때 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채권행위 뜻 알아야 되죠. 채권행위는 뜻이 뭐죠? 요거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 그 다음 이 채권행위에 해당되는 예로 계약법에 있는 계약 이름 3개 정도 알면 되죠.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거 어디에 해당한다? 채권행위. 그 다음 2번에 갑시다. 계약 해제라고 되죠. 계약 해제. 그러면 해제. 그 다음 계약 해제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 동 뭐예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그 다음 포기, 채권 포기, 제한물권 포기, 대리권 주는 거, 수권행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없는 걸 했으니까 얘가 답이네요. 그 다음에 잘 판단하고 넘어가야 될 게 3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상권 설정 행위로 되어 있죠.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은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확 넘겨주기로 한 거죠. 이런 건 무슨 행위라 그래요?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이전해 주기로 한 합의. 이거 뭐라 그래요? 물권행위. 그리고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를 통틀어 말할 때 뭐라 그러죠? 처분행위. 그 개념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채권행위는 무슨 행위라고도 하고, 의무 부담행위라고 하고,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 통틀어 말할 때 뭐라고 한다? 처분행위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제가 설명할 때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문제 풀 때 이렇게 그 멘붕이 오는 표정이 오면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건물 내놓고 을은 차임을 내놨어요. 그럼 서로 출연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유상계약. 서로 출연했을 때 요거 유상계약이라고 하고, 그다음 증여계약은 갑 혼자서만 건물 넘겨주고 을은 돈 주는 게 없죠. 이거 무슨 행위죠? 무상행위. 이건 뭐 별 의미가 없고. 자, 그다음 23회 때 요거 잘 기억합시다. 요거 35회 때 요 스타일의 문제가 시험 문제 날 거다. 제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꼭 풀어야 할 기출 문제를 이거 넣은 겁니다. 이 구별을 수험생들이 잘 못하거든요. 아까 채권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한다 그랬죠? 의무부담행위. 그 다음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를 통틀어 말할 땐 처분행위. 자, 그럼 해봐요. 이게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거 그랬으니까 뭐 찾는 거예요? 이거 처분행위 찾는 거죠. 처분행위. 처분행위 2개 있다 그랬죠? 처분행위 2개. 뭐죠? 일단 물권행위 하고 이거 준물권행위. 자, 그러면 아예 얘를 머릿속에 확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문제 풀기가 힘드니까 해보는 거예요. 아까 요 채권행위는 다른 말로 무슨 행위라고 한다? 의무 부담행위라고 한다. 그럼 채권행위에 해당되는 3개 알면 되죠. 채권행위에 해당되는 3개 뭐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 알면 되고, 그 다음 물권행위에 해당되는 거, 물권법에 있는 계약 이름 3개.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준물권행위 3개. 이거 양면지,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 자, 해봅시다. 그럼 이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그 다음 요 주택분양계약은 매매계약하고 똑같은 겁니다. 얘네들은 다 채권행위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의무부담행위. 그 다음 요 예약은 약속입니다. 약속. 장차 본계약을 체결하기 미리 약속하는 거. 그러니까 본계약은 채권계약이 될 수도 있고 물권계약이 될 수도 있고 가족법상 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약은 항상 약속하는 거니까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에 해당합니다. 얘도 당연히 채권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해하면 되죠? 이거 양면지죠. 채권 양도. 이거 얘는 뭐죠? 주물권행위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거니까 쉽게 답 고를 수 있죠. 그러니까 채권행위 3개, 물권행위 3개, 주물권행위 3개는 꼭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자, 다음 24회 때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풀어보세요. 자,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두 가지 요건이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 갖춰야 돼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고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되죠.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가 되고 대리행위는 무효가 돼요. 따라서 이 대리권이 유효, 무효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건 성립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에요? 효력요건. 다음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똑같아요. 조건이 성취가 되고 기한이 도래했어요.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이건 성립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에요? 효력요건. 그 다음 4번은 써봅시다. 확가적사. 법률행위의 목적은 일단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 적법해야 되고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확가적사. 이건 성립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에요? 효력요건. 그 다음 5번 너무너무 중요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식을 시 관할관청에 뭘 받아야 돼요? 허가.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허가를 받으면 이 계약이 유효. 그 다음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죠. 그럼 허가가 유효, 무효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건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효력요건. 자, 그 다음 이게 판례가 있으니까 얘가 출제가 된 겁니다. 농지증. 농지 매매 계약의 경우에 농지증은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답 뭘 골라야 돼요? 3번. 자, 그럼 아예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법률행위 성립 요건을 다 정리를 하고 효력 요건을 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법률행위 성립 요건에 뭐 있죠? 성립 요건에 손을 꼽아봐요. 당사자, 목적, 의인사표시. 그 다음 특별 성립 요건으로 설립 등기, 방식, 신고, 합치. 그럼 총 몇 개? 7개. 7개. 그 다음 효력 요건. 효력 요건 첫 번째 당사자가 뭘 갖춰야 되죠? 능력. 능력 3개.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인사 능력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 법률행위 목적은 4개.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갖춰야 되고 세 번째 의인사법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 효력 요건으로 5개 있어요. 대리권, 조건, 기한, 사망, 허가. 대리권, 조건, 기한, 사망, 허가.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그 다음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유언자의 사망.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 계약식을 시 관할관청의 허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때도 학교서에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기출문제 풀어보고 반드시 학교서에 가서 그 내용을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우 풀기.